네, 지금도 이런 현상이 어딘가에선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제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정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볼 거는 2007년도에 이렇게 주택 시장이 당연히 가치 폭락이고 버블이었으니까 이제 집을 더 이상 안 짓겠죠. 그러니까 홈빌더들이 줄어들었어요.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거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홈빌더 중에 하나죠. 2008년도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동안 당연히 집 사는 사람도 없고 가치도 폭락했고 12년도에 주택 가격 저점 찍고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회사들은 쭉 올라가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네, 사람들이 아차 이번 리세션은 부동산이 아니지 네, 이래가지고 집 경기가 진짜 완전 보복을 하고 있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복하듯이 V자 반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진실된 보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징을 볼까요? 주택시장. 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평균적으로 저렴한 집을 찾고 있어요. 네. 또 괜찮은, 여기는 좀 고급 주택이에요. 톨브라더스요. 지금도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비싼 고급집보다는 좀 저렴한 집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얘가 더 최근만 보더라도 더 상승폭이 큽니다. 당연히 집을 많이 짓고 판매가 잘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그 수익이 있는 곳에서 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 창출된 가치가 주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들 보면은 예전에 순대 전골 같은 거 10명이서 먹을 때 이제 요게 5명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파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남은 회사들은 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리세션인데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좀 더 수익이 클까? 그러면 이런 예, DR 홀튼 같은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잘 팔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리츠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렌트비 네, 수거 잘했어요. 네, 특히 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쇼핑센터요. 제가 리츠 요거 어떤 형태인 건지 한국에서 투자하시면은 건물 어떤 게 프리스탠딩이고 어떤 게 쇼핑센터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 링크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은 간단하게 소개는 되어 있어요. 네, 특히 이 쇼핑센터 같은 거 보면은 50%에서 81% 증가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일자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빌딩이에요. 그럼 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슈퍼마켓 하나 이렇게 앵커로 박아놔요. 그러면 옆에다가 뭐 주유소 있고 뭐 술집 있고 피자 가게 있고 여기 뭐 네일 있고 그 손톱 관리하는데 뭐 다른 이런 게 막 나눠진 거예요. 네, 요런 거를 이제 요 쇼핑센터라고 그러고 프리스탠딩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라는 데 있잖아요. 요런 게 건물만 이게 큰 이렇게 뭐 몰 안에 건물 이렇게 쇼핑센터가 건물이 있으면 단독으로 하는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두 개 정도요. 이런 거를 네, 프리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네, 해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보면은 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냥 뭐 99.4%니까 뭐 2% 상승의 그거보다 이런 흐름, 트렌드, 아, 요게 괜찮다. 네, 그 렌트비도 아파트도 네, 괜찮고 프리스탠도 괜찮고 쇼핑센터 괜찮고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아직 못 오르는 애들 이런 거 괜찮은 거죠. 솔직히 80% 받으면은 아 배당도 충분히 주거든요. 리츠들이요. 제가 살펴본 아이들은요. 근데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낸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다 줄어들었는데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요게 6월달에 쭉 늘었다가 다시 조금 뭐 상승했어요. 하지만 요게 2% 미만이다.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네, 주식 관점입니다. 분명히 네, 힘들고 이렇게 서비스 쪽을 하는 뭐 미용실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 특히 네일 가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하면 힘들 거예요. 상황이 아무래도 서로 컨택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차트 설명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게 이제 캔들이죠.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렇게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걸 그려보면요. 예, 이게 오픈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켓이 오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질 끝점이 최저점이거든요. 이게 쭉 가다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가서 하이로 찍고 요 하이 지점보다 이 마감될 때 좀 낮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늘 장 모습이죠. 그리고 이걸 다시 얘기해 보면 똑같아요. 이게 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되던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 똑같습니다. 이러면은 이 차트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우도 딱
이거 떨어지는 차트도 이 캔들도 딱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위에서 오픈을 여기서 했는데 이게 하이를 조금 이렇게 좀 찍고 여기 더 위에 있잖아요. 여기보다요. 그러니까 이거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로우 더 내려가고 클로즈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볼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하는 게 제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포지션에 의해서 좀 편향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저는 지금 QQQ 숏 포지션에 들어갔고 지금 총 한 3,600불 정도 샀고 이게 유빅스라고 빅스 상승하는 거에다 베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켓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뭐 얼마 한 뭐 6,000불인가 5,000불인가 어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아무래도 제가 그쪽으로 제가 좀 관점이 쏠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파란 선이 50일선인데 이 지점까지 참 많이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50일선에서 아예 터치도 못하고 다 그냥 이렇게 갇혀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마켓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1편에서 방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가지 이유, 백신, 또 뭐 있죠? 경기부양책, 합의,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2차 팬데믹, 2차 웨이브, 이 세 가지가 어느 것도 마켓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건덕지는 아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대선 토론회가 있죠. 그래서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토론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결과 어떤 말을 하냐. 이 조 바이든이 보통 조금 이렇게 좀 가끔씩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물론 말은 더 잘하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자기 그 필터 없이 그냥 여과 없이 막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저는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렇게 SQQQ하고 그리고 빅스 콜옵션을 조금 베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QQQQ를 3배짜리 숏을 해가지고 숏 포지션을 해서 굉장히 저는 되게 신경이 많이 써요. 그 2,000불이든 3,000불이 4,000불이든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지금 주도 섹터를 지금 숏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짧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보면은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보면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딱 보이시는 거. 이 포지션을 일주 이상 들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5월 1일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이때 팔아요? 그러면은 절대 제가 다시 지금 이게 60불 60.80 60달러거든요. 그러면 절대 60달러에 팔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한번 들어가서 좀 아니다. 요 순간 요 포인트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이거 살짝 오르는 거, 살짝 오르는 거. 근데 지금은 살짝 좀 안정스럽게 흐름이 간다 생각을 해가지고 숏을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도 진짜 이거는 되게 위험 부담이 큰 포지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지션 잡았고 다음 주에 저는 조금 하락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QQQ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